안녕하세요. 저희는 촘프 A4441 CKLS 변형 님게임을 연구한 아주대 중등 수학 융합 441반 성연우입니다. 김진겸, 이재훈, 조승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다음은 연구의 필요성이고요. 먼저 연구의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다양한 변형 님게임의 필승해법과 게임의 전략에 담긴 수리적 규칙을 연구하고 기존의 변형 님게임을 확장하여 새로운 님게임을 만들고 그 해법과 전략을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이론적 배경입니다. 님게임은 순차적 게임의 형식을 취하지만 수리적 해법이 정해져 있으므로 수학적 게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플레이어가 3인 이상일 때는 필승 해법이 없는 전략 게임에 해당합니다. 저희는 기본 님게임을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는 최대 개수를 K라고 할 때 K가 유한일 때와 무한일 때로 구분하여 연구를 하였습니다. K가 유한일 때는 총 돌의 개수가 N개일 때 N을 K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0일 때 이를 균형이라고 합니다. 모둠의 개수가 늘어날 때는 각 모둠들의 균형을 맞춘 후 상대방에 넘겨줍니다. K가 무제한일 때는 모둠별 돌의 개수를 이진법으로 표기합니다. 모둠별 돌의 개수를 이진수로 바꿔 님 합이 0이 되도록 모둠이 3개일 때의 일반항들을 정리해보면 위와 같은 표가 도출됩니다. 이를 다시 일반화시키면 아래와 같은 표가 나옵니다. 따라서 N줄 게임에서의 필승수는 모둠별 필승수를 A1부터 AN까지라 하면 AN부터 AN까지의 님 합은 0이라는 등식이 성립합니다. 다음은 다양한 님 게임들의 변형 게임입니다. 순서대로 그룬디 게임, 욕심쟁이 님 게임, 그리고 촘프 게임이 있습니다. 그룬디 님 게임은 주어진 더미에서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사람이 진 님 게임입니다. 그룬디 게임의 필승 정략은 각수의 님 값을 전부 알아놓은 뒤 님 합을 0으로 만드는 쪽으로 플레이하면 됩니다. 욕심쟁이 님 게임은 기존 님 게임에서 돌 개수가 가장 많은 더미에서만 돌을 가져올 수 있고 어떤 더미도 돌의 개수가 같지 않도록 돌을 가져가는 조건이 추가된 변형 님 게임입니다. 마지막으로 촘프 님 게임은 초콜릿바의 블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작은 정사각형 셀로 구성된 직사각형 그리드에서 플레이하는 게임인데 왼쪽 하단 블록을 가져오는 플레이어는 패배하게 됩니다. 이것은 님 게임을 변형한 위도프 게임이라는 새로운 게임인데 이 게임 해법은 필승 해법의 비율이 황금비에 근사합니다. 저희가 연구한 과정은 다양한 논문을 분석함으로써 저희가 알지 못했던 님들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였고 기존 게임을 변형하여 3차원으로 확장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2차원에 있던 님 게임을 3차원으로 확장하는 과정을 정리한 그림입니다. 저희가 공동으로 연구를 하였지만 세세한 부분은 나눠서 작업한 그 역할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은 연구의 결과입니다. 모둠이 한 개일 때는 대수적으로 나머지 값을 이용해서 모듈러 값의 균형을 맞추면 되고, 그다음에 두 모둠일 때는 앞에서 말한 대수적 균형과 개수를 기하적으로 대칭성을 맞추면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위도프 닝게임 같이 x좌표와 y좌표의 비율을 일정히 유지하는 비율적 균형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했던 님 합을 수두를 입력해서 님 합을 0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을 엑셀로 만들어 구현을 했고요. 다음은 이제 제가 연구한 촘프 게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촘프 게임에서 일단은 어떤 두 플레이어가 상대가 필승하게 만들 수 있는 전략이 존재한다면 이를 LS라 하고, 상대가 어떻게 대응하더라도 내가 이길 수 있는 전략을 WS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필승 전략들을 해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부터는 제가 연구한 3차원 촘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촘프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용어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n 곱하기 n 촘프는 가로 n줄, 세로 n줄인 촘프를 의미하고 왼쪽 맨 아래 칸을 0,0으로 맨 오른쪽 위 칸을 n,n으로 표기하여 각각 칸을 좌표로 대응하였습니다. 첫 번째 정리는 직사각형 촘프 게임은 항상 첫 번째 플레이어가 승리할 해집합이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고, 증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두 번째는 정사각형 촘프는 LS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정사각형 촌프가 만들어졌을 때 A가 1,1을 고른다면 그 뒤론 B가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A가 가로축과 세로축의 촌프 개수를 맞춘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정리는 2 곱하기 n 촌프는 LS라는 것입니다. 이때 A가 1,n-1을 선택하고 아래 그림과 같이 윗줄과 아랫줄의 개수 차이를 1로 유지한다면 A가 승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이용해서 아래 그림과 같이 3 곱하기 4 촌프일 때는 2,1을 고르는 것이 WS라는 것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3차원 촌프에선 이제 대부분의 용어를 2차원과 동일하게 사용하는데 X축, Y축, Z축의 개수를 각각 L, M, N이라 하여 L 곱하기 N 곱하기 N 촌프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차원 촌프에서 3차원 촌프에서 그 선자에게 승리하는 전략이 존재한다는 것은 2차원 촌프와 동일한 방식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또한 변의 길이 중 1이 존재하면 이는 평면 촌프와 동일하게 진행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2 곱하기 2 촌프나 2 곱하기 2 곱하기 3 촌프를 각각 표로 만들어서 상대가 어떤 칸을 고르면 이 칸을 먹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응되는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2 곱하기 2 곱하기 2 촌프나 2 곱하기 2 곱하기 3 촌프, 2 곱하기 2 곱하기 4 촌프나 2 곱하기 2 곱하기 5 촌프를 알아봤고 귀납적으로 2 곱하기 2 곱하기 n 촌프도 n-1,1,1을 고르는 것이 필승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더불어 3,3,2 촌프에서 2,2,1을 선택하는 것이 필승이고 4,3,2에서 1,1,0을 고르는 것이 필승이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학적 규칙에 대한 탐구 결과입니다. 모든 직육면체는 LS, 즉 상대방이 항상 승리하도록 만들 수 있으며 n 곱하기 2 곱하기 2일 때 n-1, 1,1은 필승입니다. 특수애들의 어떤 규칙이나 패턴이 있는지는 아직 연구 중이며 xn, yn, zn에서 yn-xn 또는 yn 나누기 xn 또는 xn-xn-1의 비율은 일정한 값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및 결론입니다. 먼저 패급퍼즐의 종류로는 주어진 돌의 모양에 따라서 모둠형, 직선형, 평면형, 입체형으로 분류할 수 있고 돌을 가져가는 개수는 유한, 무한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 유한일 때는 목과 나머지를 이용한 합동식, 나머지들의 균형을 이용하고 무한인 경우에는 이진법을 적용하여 0000의 균형을 이용합니다. 돌을 처리하는 방식에 따른 분류로는 개수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더미로 분할하거나 끝에서부터 잘라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모둠의 개수를 늘리면서 마지막으로 가져가는 돌을 좌표의 원점으로 생각하여 차원을 확장한 촌프 A441 CKLS 변형 닌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기존 닌게임 해법들의 공통점들을 모아 수리적 해법으로 일반화 가능성을 추측하였습니다. 수학적 성질과 정리들을 탐구해본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아직 미해결된 과제들에 대한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참고한 문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정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고요. 처음에 이제 연구 계획서를 바탕으로 각자가 연구하고 싶은 이 주제들이 서로 다 달라서 공동 연구를 하려면 우리 아이들이 수고한 내용들, 고생한 내용들, 이렇게 진행 상황들을 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가장 포커스를 둔 거는 이 아이들에게 뭔가 지식을 가르치기보다는 스스로 그것을 발견하고 또 추측해내고 증명까지 갈 수 있다면 좋겠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앞으로도 연구할 거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 너무너무 자랑스럽고요. 잘했습니다. 네, 일단 그 질문 수고했어요. 제목에서 촌프 A441CKL LS라 써있는데 촌프는 뭔 뜻인지 알겠는데 뒤쪽에 있는 것은 딱히 의미가 있나요 혹시? 그거 그냥 3차원 촌프인데 그냥 사람 무드먼 이름 하나씩 이니셜 따가지고 넣은 거예요. 그냥 별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럼 숫자도 의미가 없는 건가요? 아주 441번이라 A4441입니다. 어떻게 이 님 게임에 대해서 연구하실 생각을 하시게 되셨나요? 저희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3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실험해보는 경험을 했는데 저희가 다수결로 정한 결과 촌프 이 님 게임을 하고 싶다라는 사람의 의견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이걸로 정하게 되었어요. 그럼 그때 촌프 말고 다른 연구 주제는 또 무슨 주제가 나왔었어요? 그 실내의 진화라는 온라인 그 퍼즐 게임이나 아니면은 다른 수리 퍼즐들을 더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촌프 게임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학적으로 좀 더 확장해서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더 많이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님 게임이라는 것이 있고 그와 유사한 여러 가지 게임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각각이 다 필승법이 존재하는 건가요? 그거는 존재는 하는데 이제 존재하는 걸 밝힌 것도 있고 뭐 존재성만 밝힌 것도 있고 뭐 존재성과 특수의 몇 개까지 밝힌 것도 있고 뭐 그거는 아직 그러니까 존재는 합니다. 일단은. 아, 근데 존재는 하는데 그 구체적으로 찾은 게 있고 못 찾은 게 있고 이렇게 나뉘는 상황인가요? 네. 일반에는 아직 못 찾는 것도 있어요. 아, 네. 아, 그러면은 혹시 뭐 그 필승법이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그런 거 구분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일단 예시 들어주시면은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그냥 단순 링게임 같은 거는 다 필승법이 나왔고요. 제가 발표한 그 촌프 같은 거는 존재성만 밝혀지고 특수의 몇 개 나오고 아직 일반에는 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혹시 뭐 예를 들어 필승법의 존재성을 알려주는 일반적인 정리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이름이 기억나네. 체르멜로 정리인가? 그거에서 2명이서 하는 게임은 그 한쪽한테는 필승 전략이 있고 만약 2쪽 다 필승 전략이 있으면은 이제 비기는 게 있는데 지금 님 게임 같은 경우는 비기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 어느 한 명한테는 필승 전략이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둘이서 하는 게임은 그러니까 비길 가능성이 있으면은 비기고 그렇지 않으면은 항상 누군가는 네, 필승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틱택토 같은 거 보면은 둘 다 최선 다하면은 비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네, 비기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이 미해결 과제가 존재한다고 하셨는데 그 미해결 과제가 전에 아까 말씀하신 필승 전략이 확실하게 안 나온 그것뿐인가요? 아니면 더 다른 존재하는 미해결 과제들이 있나요? 일반님이나 촌프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체적인 필승법이 나왔으나 그룬디 님 게임이나 욕심쟁이 님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애 같은 것은 구하지 못하였고 어떤 그냥 어떻게 하면은 필승법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추측밖에 하지 못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